자, 합시다. 나도 글씨를 한번 잘 써볼까 이쁘게. 방정과라고 썼네. 방정식과 알았어 들어.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입니다. 자, 그럼 방정식과 부등식에서는 얘네들을 우리가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결국에는 방정식에다가 활용을 한다는 얘기는 자, 첫 번째 방정식에 활용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방정식의 실근은 결국에는 무엇과 같죠? 방정식의 실근은 x축과의 교점에 해당한다는 얘기야. 그럼 실근의 개수는요? x축과의 교점의 개수하고 같다라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차 함수야. 그러면 1차 함수면은 1차 함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3차 함수야. 자, 그럼 3차 함수면은 3차 함수 fx는 우리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각각 하나씩 갖는단 말이야. 자 보자. 3차 함수 얘는요. 우리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하나씩 갖는다라고 치자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f'x의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또는 베타였다라고 치자. 그러면은 f 알파와 f 베타는 각각 뭐예요? 얘네들은 극값에 해당되겠죠? 무엇이 극대값인지 무엇이 극소값인지는 차차 확인해 봐야 되긴 하지만 증간표를 가지고 확인하거나 또는 최고창의 개수를 보고 극대값이 먼저 나오니 극소값이 먼저 나오니 이런 걸 보고 확인을 해 봐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극대값과 극소값인데 자, 첫 번째 극대값 곱하기 한글로 쓸까? 한글로 쓰자 그냥. 답답하지. 천천히 쓰니까. 좀 아, 맞다. 진도. 진도 많이 나가야 돼. 자,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0보다 작대. 그럼 무슨 뜻일까? 부호가 반대라는 뜻이죠. 부호가 반대라는 뜻은 x축을 기준으로 반대편에 존재한다는 얘기야. 극점이 x축을 기준으로 반대편에 존재한다는 얘기거든. 그럼 만약에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면 어떻게 생겼냐면은 x축을 기준으로 극대값 양수, 극소값 음수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겼다는 얘기겠죠. 됐어요? 그러면은 x축과의 교점이 몇 개가 나오게 돼요? 그렇죠. x축과의 교점이 3개가 나온단 말이야. 됐어? 다시 얘기한다.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즉 두 개 극값의 곱이 0보다 작으면은 즉 부호가 서로 다르면 그러면은 무슨 얘기가 된다? 실근이 3개가 된다란 말과 같습니다.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0보다 작으면 실근이 3개야.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는 판별식을 가지고 실근의 개수를 찾았었어. 그다음 고1 때 3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실근의 개수를 어떻게 따졌었냐면은 반드시 3차를 인수분해를 통해서 2차로 떨어뜨렸었어. 아까 우리 문제풀이에서 봤던 문제. 2차로 떨어뜨려야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못 그려줬었거든. 고1 때까지는. 그래서 어떻게 확인해 봐야 됐었냐면 실근 하나는 반드시 나와야 되고
나머지 두 개의 근이 어떻게 될까를 판별식을 가지고 찾자라는 거였어요.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그러한 거였는데 이제는 바뀌는 거야. 이제는 우리가 미분을 배웠기 때문에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어떻게 찾겠다? 그래프를 그려서 찾겠다라는 얘기야. 좀 더 디테일하게는. 그럼 그 그래프는 굳이 그리지 않고 뭐만 가지고 극대값과 극소값이 x축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쪽에 있으면 x축과 반드시 교점이 3개가 나와야 되니까 실근이 3개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야. 거기까지 이해가 가지. 두 번째. 자, 만약에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만약에 0이 나왔어. 그럼 무슨 뜻이야? 둘 중에 하나가 0이지. 극대값이 0이거나 극소값이 0이란 뜻이야. 아, 참고로 선생님 요거 그림 하나 안 그렸네요. 만약에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면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죠? 역시나 극대값과 극소값이 서로 반대편에 있어서 교점의 개수가 당연히 3개가 나옵니다. 상혜가 딴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 알겠지? 자, 이 얘기는 무슨 뜻이야? 극대값이 또는 극소값이 둘 중에 하나가 0이 나오거나 둘 다 0일 수도 있는 거야. 둘 다 0일 수는 없죠. 극대값과 극소값은 서로 높이가 다른데 다를 수밖에 없거든. 그치? 극대값과 극소값이 높이가 같아지려면 만나는 수밖에 없어. 알겠지? 자, 그러면 그건 또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것까지 또 살펴볼 건데 극대값 또는 극소값 중에서 하나만 0이 되는 형태를 그려보자. 잘 봐. 그럼 얘가 이렇게 생길 수 있죠. 여기가 극대값이야. 여기가 극소값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실근이 몇 개가 나왔어 지금? 실근의 형태가 지금 어때? 2개가 나왔지. x축과 교점이 여기랑 여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니? x축과의 교점이 2군데야. 그럼 일단 실근 2개지. 근데 여기 어떻게 되고 있어? 접하고 있지. 접하면 중근. 그래서 얘는 중근 1개와 또 다른 실근 1개를 추가로 해서 총 3개를 갖게 되는 게 맞아. 자,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얘의 경우에는 극대값이 0이었는데 이번에 극소값이 0이 되려면 이렇게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극소값, 극대값, x축과의 교점 여기, 여기. 역시나 중근 나오고 또 다른 실근이 하나 나와. 다음 또 포인트. 또 뭐가 있니? 극대점이 바로 중근이 되는 거야. 극소점이 바로 중근이 되는 거라고. 그 x좌표가. 여기까지 이해가 갔니? 세 번째. 근데 잠깐.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0인데 극대값과 극소값이 겹치고 둘 다 0이 될 수도 있어. 바로 이렇게 생기는 놈. 지금 얘는 극대값과 극소값이 모두 다 0이 되면서 둘이 만난 지점이야. 그리고 실근이 하나일까? 자, 한 예로서 이 그래프의 모습은 여기가 1이면 얘는 y는 x-1의 세제곱과 같은 그래프야. 이 그래프, 자, 요거 방정식이라고 생각해봐. 는영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어떤 근을 갖게 되는 거지? 삼중근이라 합니다. 좀 더 있으면 안중근 선생 이런 거 나오지 않아? 삼중근입니다. 중근 하나, 다른 실근 하나, 삼중근도 있어요. 아시겠죠? 3차 방정식과 당연히 삼중근 존재하겠죠. 그 다음 계속 갑시다. 자, 다음 세 번째. 그렇다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0보다 크면 무슨 뜻이야? 둘의 부호가 어떻다는 뜻이지? 같다는 뜻이지.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냐면 x축을 기준으로 같은 곳에 있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그래프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형태로 x축과 x축을 기준으로 극대값과 극소값이 모두 다 음수야. 그럼 둘이 곱하면 양수잖아. 그치?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무슨 뜻일까? 실근이 몇 개 나왔어? 그렇지. 어? 근데 3차 방정식이잖아. 그렇지. 나머지는 허근이 2개가 되는 거야. 알겠니? 다음.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극대값과 극소값이 모두 다 양수야. 그래서 둘이 곱해서 양수라고. 역시나 교점은 한 군데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실근 한 개가 되는 거고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이 된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가 갔니? 필기하세요. 자, 계속 보세요. 방정식에서 이렇게 활용을 할 거고요. 그 문제 바로 우리가 바로 들어갈 거예요. 바로 들어갈 건데 잠깐만 부등식은 열나 간단해서 그냥 한 3분의 1 정도만 적고 그냥 바로 넘어갈게. 개념 바로 하고 넘어갈게. 잘 봐봐. 잠깐만 하나 더 설명해야 될 게 있구나. 방정식에 활용해서. 자, 방정식에서의 활용인데 그 두 번째를 보자. 그 두 번째야. 자, 잘 봐. 아까 동글뱅이 몇 번으로 썼냐? 3번까지 썼어? 자, 4번. 예를 들어서 fx는 k와 fx-k는 0이라는 형태의 방정식을 보았다. 여기서의 k는 상수를 얘기합니다. k는 상수를 얘기해요. 이러한 형태가 나오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거 그대로 해도 돼. 이거 그대로 1, 2, 3번 그거 하면 돼. 뭐 조사하면 돼? 새롭게 gx라고 함수를 취급을 해서 이 gx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조사해 보시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나중에 4차 함수까지도 들어갈 거거든, 얘들아. 그럼 4차 함수는 극대값과 극소값을 조사해서는 좀 힘들 수도 있어, 형태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fx는 k 이렇게 놓고 풀어도 괜찮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 y는 fx라는 그래프와 y는 k라는 그래프를 그리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나왔고 여기가 극대값, 여기가 극소값. 근데 y는 k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가. 즉 y는 k의 값이 만약에 k의 값이 극대값보다 작고 극소값보다는 커. 그럼 교점 3개 일어나니까 실근 3개. 이렇게 니네들이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제부터는. 굳이 정해진 대로 극대값과 극소값만 가지고서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프에 이거 3차 방정식 말고 4차 방정식까지도 나와. 이번 단원. 그럼 4차 방정식이 나와서는 선생님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으로만 확인해 볼 수는 없거든. 즉 무슨 얘기야? 그래프의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야. 부등식에서의 활용까지 설명하고 추가적으로 설명까지도 다 할게요. 자, 그럼 부등식에서의 활용은 어떻게 할 거냐? 글씨 이쁘게 쓰기로 했는데 그냥 쓰자. 성격이 그게 되지 않는다. 자, 부등식의 활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자, 첫 번째 x가 0보다 크다 해서 fx가 0보다 크다임을 확인하래. 또는 증명하래. 뭐 확인하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만약에 정역 x가 지금 0보다 크다거든요. 그러면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죠. y는 fx가 왜? 정역이 0보다 크다니까. 그러면 무엇을 확인하면 된다?
최소값. 여기의 경우에는 극소값이었겠지. 다시 얘기한다. 무엇을 확인한다? 최소값이 0보다 크다임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얘기했었죠. 최소값은 어떤 값이 나올 수 있다고? 극소값 또는 FA, FB. 얘기했던 거 기억하지? 최대 최소의 정리.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x가 0보다 크다 해서 예를 들어서 fx가 gx라는 함수보다 크다래. 이걸 확인하래.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면은 얘는 gx를 넘겨서 fx-gx를 생각하는데 얘를 hx라고 보면은 뭘 확인해 봐야 되는 거야? hx가 0보다 크다임을 확인하면 되는 거죠. 됐죠? 결론. 무엇을 확인하면 돼? hx의 최소값이 얘가 0보다 크다임을 확인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x축보다 위에 있음을 확인해 보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가 갔니? 그것 따른 문제 볼 건데 그러기 전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 그래프의 분석. 자, 그래프의 분석, 개형. 즉, 우리가 어떤 함수가 나왔을 때 함수 분석의 틀이에요. 함수 분석의 틀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프, 다른 말로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자, 함수의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함수 fx가 있었을 때 그 함수를 분석하는 가지수는 총 7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함수가 뭔가가 남았잖아. 그러면 무조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정의역을 조사하시는 거예요. 정의역과 치역이 어떠한 특징을 갖는 함수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두 번째, 그 정의역과 치역, 즉 치역을 토대로 우리가 이 함수가 최대값을 갖는지 최소값을 갖는지 조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 그래서 이 함수가 대칭성 또한 갖는지 확인합니다. 그 대칭성에는 점대칭성과 선대칭성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도 대칭성 중에서 더 특별하게 우함수, 기함수인지까지도 확인해 줍니다. 우함수는 어떤 함수? y축 대칭. 기함수는 무슨 함수? 원점 대칭인 함수를 얘기하죠. 다 까먹었냐? 그 중에서 우함수는 f의 마이너스 x는 뭐지? fx지. 마이너스를 우습게 알거든. 기함수, 즉 원점 대칭인 함수는 그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가 기어 나와.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면 되는 거야. 다섯 번째, 점근선이 있는지 확인해 줍니다. 점근선은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거였죠? 가질 수 없는 값, 정의역으로 가질 수 없는 값, 치역으로 가질 수 없는 값,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점근선이 나오게 되죠. 여섯 번째, 극대, 극소를 확인해 줍니다. 극대점과 극소점을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8가지로 늘릴게. 일곱 번째,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확인해 봐야 되고요. 여덟 번째, 이거는 너희들은 하지 않아. 이과생들은 나중에 배울 거고요. 변곡점을 확인해 줍니다. 지금 이 8가지가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 이 8가지 중에서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였어. 여태까지도. 볼래?
2차 함수 아니야. 1차 함수부터 들어가 보자. 1차 함수는 어떤 특징을 가냐면 증가나 감소의 의미를 증가나 감소 함수 둘 중에 하나야. 반드시. 기울기가 양수면 증가, 기울기가 음수면 감소였어. 그래서 그게 시험에 나왔었어. 이 중학교 때. 자, 다음 중3 때 2차 함수를 니네들이 배웠거든. 2차 함수는 가장 큰 특징이 어떤 특징 가냐면 선대칭성을 가져. 꼭지점의 x좌표. 그것에 대해 선대칭성. 그래서 그게 시험 문제 나왔었어. 또 뭐도 나왔었냐면 2차 함수는 무엇을 가져? 꼭지점을 갖지. 그래서 최소값을 가지니까 그 최소값을 가지고선 시험 문제 나왔었어. 해당되면 그게 시험 문제라고. 이 8가지 중에서. 이게 특징이거든. 그 함수가 시험 범위인데 그 함수가 이 특징 중에서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다음. 니네들 고1 때 무슨 함수를 배웠었냐면은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를 배웠었어. 유리함수는 어떤 특징을 가졌었지? 점근선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졌었지. 그래서 점근선이 시험 문제 나왔었어. 다음 무리함수 정의역이 특징 가졌었거든. 그래서 그런 거. 아, 하나 더 적자.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다. 역함수. 역함수를 갖는지 안 갖는지.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 돼요. 그래서 무리함수는 역함수가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왜?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였거든. 그래서 그게 시험 문제 나왔었어. 그 다음 무슨 함수 배웠냐? 수1에서 지수함수 배웠었지. 뭐가죠? 점근선 같지. 그래서 그게 시험 문제 나왔잖아. 로그함수 점근선 같지. 그래서 그것도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였고. 삼각함수 뭐 가져요? 주기함수 주기성을 갖죠. 근데 요거는 그닥 뭐 시험에 나오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데 뭐 이것들은 원래는 함수 분석할 때 나는 여기 7번까지만 그냥 빠르게 캐치해. 뭔 함수 나올 때 보통. 자, 다음 삼각함수 또 어떤 특징 가졌었죠? 최대값이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 그러한 특징 가는 사인과 코사인 함수가 있었죠.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 심지어 명덕고에 나왔지. 최대값 구하기 최대값 최소값을 가지고 미정계수 완성하는 거 ABC 1번 문제였어. 명덕고 1번 문제였어. 그치? 근데 이것들이 맨날 A의 부호를 양수로 풀었어. 그래서 A가 이번엔 음수였는데 그것 때문에 애들이 많이 틀렸어. 아무튼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자, 문제 풉시다. 문제 풀자. 자체 교재 73페이지죠. 여기 맞냐? 73페이지냐? 바로 활용 문제부터 나와? 단원이 뭐야 이거? 방정식과 부등식 미분. 자, 이건 최대 최소 문제인데. 잠깐만. 최대 최소 문제 활용 문제라서 니네들이 풀면 좋고요. 그래서 287번 그냥 풀게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방정식과 부등식 문제부터 잠깐 볼게. 300번 보시면 됩니다. 300번 문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00번 문제 볼게요. 자, 문제에서 x에 대한 3차 방정식인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는 0. 자, 얘에 대한 풀이를 내가 세 가지로 보여줄게요. 자, a 값에 따라서 이 방정식의 해가 바뀌어. 실근의 개수가 바뀌어. 자, 먼저 첫 번째 풀이. 자, 푸는 방법 두 가지를 모두 다 보여줄게. 두 가지 다 중요해. 잘 봐. 첫 번째, fx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라고 놓고 푸는 거야. 그랬을 때 보자. f 프라임의 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이고 도함수가 0이 되는 x를 찾아보니 뿔마 1이 나와요. 다음 얘는 최고 차의 계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이해가 가니?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극대, 1에서 극소 이렇게 갖는다라는 것까지 이해가 가시고요. 그러면은 첫 번째 괄호 1번 뭐라고 그랬죠? 서로 다른 세식은 갖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세식은 갖는다고. 왜? 극대점과 극소점이 x축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쪽에 있으니까. 이해가 가시죠? f의 마이너스 1은요. 마이너스 1 이게 f다 지금. 마이너스를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2예요. 그래서 a 플러스 2. f의 1은요. a 마이너스 2죠. 즉 a의 값이 마이너스 2와 2 사이가 되면은 극대값과 극소값이 부호가 반대가 된다고. 그래서 서로 다른 세식은 갖게 된다고. 두 번째, 중근 하나와 실근 하나를 가지려면은 어떻게 돼야 될까? 극대값과 극소값 중에서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야 되는 거지. 됐니? 자, 중근 하나, 또 다른 실근 하나를 가지려면은 극대값과 극소값 중에서 하나가 0이 되니까 둘이 곱하면 0이 돼야 된다고. 따라서 풀면 a는 2 또는 마이너스 2. 자, a가 2가 되면 극소점이 x축 위에 있게 돼.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극대점이 x축 위에 있게 돼. 그래서 중근이 나와. 다음, 실근 하나, 허근 두 개 가지려면 x축과의 교점이 하나 나와야 된다고요. 즉 극대값의 부호와 극소값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고. x축을 기준으로 그럼 얘네 둘 다 같은 쪽에 있게 돼서 x축과의 교점은 하나밖에 나오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걸 풀면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a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두 번째 풀이 어떻게 볼 거냐면 fx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라고 놓고, 즉 방정식을 어떻게 보겠다는 거야? a를 넘겨서 보겠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보는 거냐? 얘를 fx라고 지금 뒀죠? 얘를 직선으로 보자고요. y는 마이너스 a라는 직선으로 보자고. 그럼 너희들은 지금 뭐만 그릴 줄 알면 돼? 얘의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려면 아까 얘기했었죠? 함수 분석의 틀. 그 중에서 해당하는 것들만 조사하면 되는 거야. 미분을 해보니 자, 극대점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함수값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함수값이 2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극대점이 마이너스 1,2야. 극소점이 1, 마이너스 2가 나와. 그래서 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y는 fx야. 그러면 생각해보자. y는 마이너스 a가 이 사이를 지나면 어디를? 2와 마이너스 2 사이를 지나면 교점이 3개가 되죠. 자, 첫 번째 실근 3개 나오는 경우는, 서로 다른 실근 3개 나오는 경우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가 되면 된다고. 그래서 똑같이 나오잖아. 두 번째, 중근 하나, 실근 하나. 그러려면은 y는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여기서 중근, 여기서 실근, 교점. 그치? 그래서 a가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면 돼. 3번, 교점이 하나 나오려면, 즉 실근 하나, 허근 2개 나오려면은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바깥쪽, 이렇게 아래쪽. 그치?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a가 2보다 크면 되는 거잖아.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는 방법과 극대 극소값을 조사해서 하는 방법, 그래서 방법이 두 개가 다른 거야.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이해가 갔니? 완성하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302번 보세요. 자, 내가 왜 이게 중요하다고 했느냐? 이 풀이가 중요한 이유는 심지어 얘는 더 디테일하게 실근의 부호까지 찾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볼래? 얘가 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 잘 봐봐. 만약에 마이너스 a가 0과 2 사이였어. 다시 얘기할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a가 0과 2 사이였어. 그럼 어떻게 돼? 교점이 어디서 일어나게 돼?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더 디테일하게 무엇을 할 수가 있지? 음근 두 개, 양근 하나. 왜? 음수 쪽에서 교점 두 개 일어나죠. 양수 쪽에서 교점 하나 일어나죠. 그래서 실근의 부호까지 찾아줄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갔니? 그래서 이 방법이 좋다란 얘기야. 자, 302번 문제 보세요. x에 대한 3차 방정식인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m은 0의 근일 다음을 만족시키도록 실수 m의 값 또는 값의 범위를 정하여라. 첫 번째, 하나의 음의 실근과 하나의 또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음수 쪽에서 교점 하나, 양수 쪽에서 교점 두 개 나오란 얘기야. 어떻게 해서? m을 넘겨서. 302번 문제 풀어보자. 나와 있는 방정식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m은 0이야. 얘를 어떻게 보겠다? 마이너스 m을 넘기겠다는 얘기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는 m. 그래서 y는 3차 함수와 y는 m이라고 하는 직선을 그려서 교점을 조사하자라는 얘기야. 그럼 왼쪽 함수를 우리가 fx라고 놓고 미분된 도함수 f'x를 구해봅시다. 자, 미분하니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그리고 는 0의 방정식을 풀어서 극점을 조사를 할 거야. 그러면은 방정식의 근은 3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겠죠. 그럼 3 또는 마이너스 1이거든. 근데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야. 그럼 얘가 어떻게 생겼나? 그래프를 그리자고. 자,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이 되고 y축이 대략 여기 어딘가 이렇게 나오겠다. 0 집어넣으면 0,0이 지나가는 점이네.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값을 확인해 보니 여기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즉 f의 마이너스 1이 얼마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5 나오죠. 높이가 5 나옵니다. 3을 집어넣으면은 3, 3, 9, 3, 27 마이너스 9, 3, 27 마이너스 9, 3, 27 마이너스 27이 나와요. 그러면은 m이 y는 m이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지나가면 음근 2개, 양근 하나 나오는 거지. 그래서 괄호 1번 음근 2개, 양근 하나 나오랬죠. 아, 음근이 하나고 양근이 2개야? 괄호 1번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양근이 2개, 음근이 하나. m의 범위는 마이너스 27보다 크고 0보다 작으면 돼. 이해가 갔니? 두 번째, 하나의 양의 실근과 두 허근까지래. 그럼 교점이 몇 개 나오란 얘기야? 하나 나오란 얘기거든. 양의 실근 하나랑 허근 2개 나오려면은 양수 쪽에서 교점이 일어나는데 하나밖에 안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거지. 누구보다 위에 있으면 돼? 5보다 위에 있으면 돼. m이 5보다 크면 교점이 그렇게 일어나. 세 번째, 하나의 음의 실근과 양의 이중근
니네들이 지금까지 말하던 중근 그게 이중근이야. 삼중근, 이중근 이런 거. 알겠지? 음의 실근 하나랑 양의 중근 나오려면 어떻게 지나가야 돼?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 접해야 되는 거죠. 3번 m은 얼마? 마이너스 27. 됐죠? 쓸 거 빨리 완성시키세요. 바로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느냐? 305번입니다. 3차 함수와 1차 함수, 즉 직선이 있는데 곡선과 직선이 괄호 1번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래. 그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그러면 연립하였을 때에 연립은 교점 찾는 거라고 얘기했어. 이 방정식의 근이 몇 개? 세 개. 이해가지?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 2x a도 넘겨도 돼. 안 넘겨도 되고. 좌변 정리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야. 그래서 좌변을 fx라고 놓고 얘를 미분하면 되는 거죠. 자, 새롭게 이 함수와는 다르게 새롭게 fx라고 치환하고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놓으면 능력의 방정식의 근이 뿔마 1이 나오고요. 그러면은 함수 fx의 그래프는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1이랑 1이 나오고요. 아니구나. 미안. 극값을 마이너스 1이랑 1에서 갖는 거죠.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을 조사해 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 나오죠. 여기 지나가야 돼요. 1을 집어넣어서 확인해 보니 마이너스 1이 나와요. 다음 y절편까지 조사해 주시고요. 1. 뭐 그냥 한 거야.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괄호 1번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변에 있는 요놈 a가 어떻게 지나가야 돼?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를 지나가야 되니까 괄호 1번의 정답은 a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으면 된다. 괄호 2번 곡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는 만나고 다른 한 점에서는 접한대. 그러면 이 방정식의 입장에서는 중근 하나, 실근 하나 가지란 얘기지. 그러면 a가 뭐면 돼요? 3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면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곡선과 직선이 오직 한 점에서 만나야 돼. 그럼 방정식의 근이 하나 나와야 된다는 뜻이죠. 실근 하나. 그럼 실근 하나 나오려면은 a가 3보다 크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되죠. 빠르게 완성하세요. 자, 계속 이어서 합시다. 307번 넘어갑니다. 307번이에요. (307번) 보시면요 1,a에서 곡선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에다가 두 개 이상의 접선을 그릴 수 있을 때 a의 값의 범위를 구해라. 잘 봐. 이거 별표 치고 두 개 이상의 접선이라고 그랬어. 근데 선생님이 니네들 접선의 방정식 단어는 설명할 때 얘기했었거든.
접선의 개수는 무엇의 개수하고 똑같지? 접선의 개수는 그렇지. 접점의 개수하고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접점의 좌표를 내가 t, ft라고 그리는 게 아니라 정하고 지금 뭐에서 그은 거예요? 외부의 점에서 긋는 거죠. 선생님이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그리는 즉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t 방정식 세우라고 했던 거 기억하죠? 다시 한번 써볼게. y는 f'의 t에 x-t에 플러스 ft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t 방정식 세우라고 그랬어. 왜 t 방정식이야? 얘를 일단은 완성시켜 보니까 y는 f'의 t 얘지. 얘 미분 이게 fx잖아. 그치? f'의 t는 3t 제곱 마이너스 1이고 ft는 t 세제곱 마이너스 t이고 이게 접선이라고 t로 놓고 미지수로 놓고 푼 거야. 지금 접선을 구한 거야. 근데 이 접선을 완성시키려면은 t를 구해야지만 이 접선이 완성되잖아. 그래서 t를 구하기 위하여 무엇을 갖다 대입하자? 얘가 지나가는 한 점인 1,a를 집어넣어서 t 방정식을 세우자고 내가 얘기했었어. 그래서 1, 상혁아 초점 맞춰라. 1,a를 갖다가 집어넣자고. a x에다가 1, y에다가 a 집어넣죠. 그래서 3t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플러스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인데 이해 잘하라고. 이거 중요해. 되게 중요한 문제야 이거. 이게 t 방정식이잖아. 이게 무슨 t 방정식이야? t가 뭔데? 접점을 구하는 방정식이라고. 근데 접점의 개수가 2개 이상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결론 문제가 바뀌었지. 어떻게 바뀌었어? 이 방정식의 실근이 2개 이상이 되는 거지. 이해가 가서 다시 얘기한다. 이 방정식의 실근이 2개가 나오면 접점의 자 t가 2개가 나온 거잖아. 그럼 접점이 2개가 나온 거야. 그러면 접점이 2개가 나오면 무슨 뜻이야? 접선이 2개가 되는 거야. 거꾸로 역으로 들어가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자 계속 갑시다. 자 그러면은 식을 정리 일단 하셔야 되겠죠? 마이너스 3t 세제곱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세제곱 또 2차 항은요 3t 제곱 1차 항은요 t 마이너스 t 지워지지. 상수항은요 마이너스 1 우변 a 남아있지. 됐죠?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이 몇 개? 2개 이상이 나오게끔 만들래? 자 왼쪽에 있는 함수를 야 이거 극대극소 곱으로 해도 되고 얘는 부호까지 안 찾잖아. 그럼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으로 푸셔도 되고요. 또는 왼쪽 거 그냥 GT라고 놓고 함수 그래프 그려서 하시면 돼요. 야 G'의 T는 상혁아 초점 맞추라니까. 이렇게 되고 얘 방정식의 근을 찾으면 T는 뭐가 되니? 아니죠. 0 또는 1이 나오죠. 그쵸? 0 또는 1이 나와요. 그러면 얘의 그래프는 0, 어디 지나가? 0, 마이너스를 지나가? 그게 점이고 지나가는 점이고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0 나와. 1, 0 지나가고 3차 함수인데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야. 그럼 어떻게 지나가? 극소부터 나와. 극대 이렇게 지나가지. 되셨죠?
그러면 우변에 있는 A가 어떻게 지나가야 되죠? 실근이 2개 이상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까지. 그래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단 위에 있거나 같아도 되고, 같으면 2개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정답입니다. 어렵지? 완성하세요. 다음 해도 될까? 자, 310번으로 넘어가자. 모든 실수 x에 대해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라. 310번이고요. 지금 x의 4제곱 플러스 4k의 세제곱의 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 항상 성립해야 된대. 이거 몇 차 함수야? 4차 함수. 4차 함수니까 최고차의 개수 양수여서 w의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최소값을 어디서 가질 수밖에 없냐면은 극소점에서 최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죠, 우성아. 그러니까 극소값을 조사하면 된다는 얘기야. 극소값이 0보다 크면 나머진 다 큰 거야. 자, 극소값, 즉 최소값을 찾읍시다. 좌변에 있는 식을 내가 fx라고 생각을 하면 f'의 x 4x의 세제곱 플러스 1차항이다. 이거 3차항 아니야. 착각하지 마. 1차항이야. 4k의 세제곱는 0. 그럼 전체 4로 나눠버리면 x의 세제곱 플러스 k의 세제곱은 0. x는 마이너스 k. 실근 하나 나와. 도함수의 실근이 하나밖에 안 나와. 실근 하나, 허근 2개 나와. 그러면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니? 아니지. 어떻게 생겼다는 뜻이지?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지. 그리고 여기가 뭐야? 마이너스 k가 된다는 뜻이지. 그래서 극소값이 단 하나밖에 안 나와. 자, 극소값을 조사해 보니까 k의 4제곱 마이너스 k의 4제곱이지. 3 나와. 자, 3이 어때요? 0보다 크죠? 즉 높이가 3이란 말이야. x축보다 위에 있단 말이야. 따라서 성립. 증명한 거야. 어? 뭐야? 마이너스 k 집어넣으면은 0 안 되네. 3 아니네. 야, 3 아니잖아. 자, 마이너스 k 집어넣으면 k의 세제곱 마이너스 4k 세제곱이야. 그럼 마이너스 k 세제곱이 남아요. 마이너스 3배의 k의 세제곱 이거 남아요. 4제곱. 얘가 최소값이라고.
얘 최소값이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럼 K의 4제곱이 1보다 작아야 되지? 뭐 K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입니다. 다음 313번 보세요. 두 함수 fx와 gx에 대하여 x가 0과 3 사이에서 부등식 fx가 gx보다 크다. 이게 성립하기 위한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해라.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0과 3 사이에서 fx 함수가 gx 함수보다 위에 있게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넘기라고 그랬죠? fx-gx라고 하는 함수가 새로운 hx라는 함수라고 쳐다보시라고요. 그러면은 hx 함수를 구해보니까 이한테서 얘 빼시면 됩니다. 5x의 세제곱 마이너스 15x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바로 hx 함수고요. 얘가 이 범위에서의 최소값이 0보다 크면 얘가 0보다 큰 거지. 그래서 성립하는 거 맞지? 그럼 얘의 최소값인데 이거 3차 함수거든요. 3차 함수니까 됐지? 자, 미분합시다. 잠깐, 왜 미분해? 여기에서의 최소값은 F0, F3, 극소값 이 세 개를 다 조사하면 된다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라고. F'X, H'X 미분하니까 15x의 제곱 마이너스 30x고 는영의 방정식을 풀어서 극소점의 좌표를 찾을 거고, 그러면 x는 0 또는 2가 근으로 나오는데 최고창의 계수가 양수이다 보니까 얘는 여기가 0, 여기가 2. 근데 정의역 x의 범위가 0부터 3까지이니까 얘는 0부터 여기 어디에 있는 3까지 이렇게 그려져. 그러면 최소값은 고로 뭐가 최소값이 돼버렸어? 극소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라고. 그래서 극소점의 y좌표 2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h의 2가 최소값이니까 얘가 0보다 크면 나머진 전부 다 큰 거지. 따라서 이게 성립하는 거지. h의 2값을 조사하니까 8, 5, 40 4 곱하기 15 60 플러스 k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2 넘어가니까 k는 22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아까 선생님이 안 풀어준 기본 문제 287번, 290번
293번, 296번은 얘들아 그냥 활용 문제거든. 최대 최소의 정리 활용 문제거든. 과제로 해오세요. 그냥 식 세워서 최대한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넘어갈게요. 필기 준비하시면 됩니다. 속도, 가속도와 미분. 자, 속도, 가속도 봐야지 민규야. 봐야지. 속도, 가속도에 대한 것부터 들어가도록 할게.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뭐가 있느냐? 평균 속도라는 게 있었어. 갑자기 거부감 들어? 속도에 대한 정의는 시간분의 거리야. 그럼 평균 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 거라고 과학 시간에 배우느냐? 얘는 총 시간분의 변화된 시간이야. 총 시간분의 속도지. 변위라고 해요. 변위. 위치 변화량입니다. 평균 속도는 그랬는데 평균 속력은 뭐가 달라? 그렇지. 위에 건 변위였거든. 변위. 근데 얘는 총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돼요. 그럼 차이점이 뭐냐? 내가 앞으로 요차 오른쪽이 보통 양의 방향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3m를 갔으면 플러스 3만큼이 이동거리, 위치 변화량. 근데 내가 여기서 왼쪽으로 3m를 갔어. 그러면은 위치, 자 이동거리는 3m 동일해. 근데 위치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3이 돼버리는 거지. 즉 부호가 있고 없고 벡터 스칼라. 벡터와 스칼라의 차이다. 속도는 벡터고 속력은 스칼라야. 단순 크기만 존재한다는 얘기야. 방향성이 없다는 얘기야. 얘는 방향을 포함하고 있는 벡터고. 자, 그럼 평균 속도를 자, 뭐 요거는 그러한 내용인데 어쨌든 평균 속도는 자, 우리가 지금부터 나오는 것들은 어떤 식들이 나오게 되느냐? 함수가 x는 ft라고 하는 함수가 나오게 돼. 이 x는 ft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모든 움직임을 수직선상에서 보는 거야. 수직선이 뭔지 알고 있으시죠? 평면이 아니에요. 1차원이에요. 1차원은 수직선, 2차원은 평면. 알겠니? 그래서 x축과 y축이 있잖아. 평면. 3차원은 공간. 4차원은 태강이. 5차? 5차까지 가면 죽어야지, 그지? 5차까지 가면 죽겠지. 인터스텔라? 자, 여기서 보면은 얘네 지금 뭐냐면은 시간에 따른 시간에 대한 위치 함수라고 합니다. 시간에 대한 위치 함수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함수가 x는 뭐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뭐 이런 함수가 있는 거야. 그럼 1, 자 0 집어넣어봐. 얼마 나와? 0 나오지. 그럼 얘가 지금 0초의 순간에는 원점에 있는 거야. 1 집어넣어. 얼마 나와? 1 나오지. 1초일 때 얘는 위치가 1이라는 위치에 있는 거야 지금. 됐어? 얘가 그래서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가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럼 여기서 내가 평균 속도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총 시간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이거든. 그럼 시간의 변화량은 t2-t1 나중 시간, 처음 시간. 이해가지? 과학 시간엔 이걸 한글로 썼다 뿐이야. 지금 문자로 쓴 거야. 차이가 그것밖에 없어. 중학교 수준의 내용이야 이건. 분해. 나중 위치, 처음 위치. 어렵냐? 안 어렵지. 지금 뭐가 되고 있냐면은
얘들아, x1은 함수에다가 t1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게 x1이야. t2를 집어넣으면 나중 위치인 x2가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가니? 그러면은 어라 x1, x2 대신에 ft1, ft2를 갖다가 집어넣어도 되겠지. 어디서 많이 봤던 거 아니냐? 상당히 많이 비슷하지 않냐? 그 뭐지? 그 뭐지? 배운 지 얼마 안 됐죠? 이해하고 모양이 똑같죠? 이해하고 모양이 똑같죠? 평균 변화율에서 배웠던 거가 똑같아. 문자 종류만 바뀐 거야. 평균 변화율, 평균 속도 같은 거야. 알겠니? 시간에 대한 위치의 함수였을 뿐, 위치의 함수로 바뀐 것밖에 없는 거. 함수가 바뀌었으니까 그냥 문자 종류가 바뀐 것밖에 없어요. 평균 변화율이 바로 평균 속도라고. 자, 그러면은 이제 얘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얘를 자, 봐봐. 얘가 우리가 지금 무엇이 있냐면은 x1 처음 위치. 그때 시계를 봤더니 t1이라는 시간이었어. 내가 나중에 x2 나중 위치야. 지금 시계를 딱 봤더니 시간이 t2였어. 흘러간 거야. 알겠니? 그러면은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시간의 변화량, 즉 이만큼의 길이분의 이만큼의 길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건데 이만큼의 길이가 바로 뭐냐면은 델타 t, 즉 t의 변화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바꾸죠. 델타 t, 그게 바로 뭐야? 지금 나는 치환한 거야. t2 t1을 델타 t로 바꿨다. 그러면 t2는 t1 넘겨 델타 t 플러스 t1까지 이해가 가니? 그러면 얘는 델타 t분의 t2는 t1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의 t1이 되는 거야. 지금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의 길이분의 이것의 길이라고 해석해도 괜찮아. 변화량분의 변화량이거든. 거기까지 이해가 가지? 그런데 이거는 평균 속도야. 근데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t1에서의 순간 속도를 알고 싶어. 지금 내 자동차가 내가 가고 있는데 엑셀을 우 이렇게 밟았어. 지금 내 게이지에 얼마의 속도가 찍혀 있나 그걸 보고 싶다고. 순간 속도를 보고 싶다고. 그럼 이 순간 속도를 보려면은 시간의 변화량을 무한히 0에 가깝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즉 델타 t를 0에 가깝게 만들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순간 속도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순간 속도는요. 리미트 t2가 t1에 가까워져. t2가 t1 이거 나중 시계잖아. 시간 내 지금 보고 있는 시간이라고. 그것을 무한히 t1에 가깝게 만들어. 즉 찰나의 순간으로 만드는 거라고. t2를 t1으로 만들 때에 t2 마이너스 t1분의 f의 t2 마이너스 f의 t1이 되는데 여기서의 t2는 어차피 변화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문자 종류를 t2에서 뭐로 바꿀 거냐면 t로 바꿀 거야. 자, 얘가 바로 뭐다? t1에서의 순간 변화율, 순간 속도라고. f 프라임의 t1과 같습니다. 미분 정의 배웠었잖아. 그치? 문자 종류만 바뀐 거지. f 프라임의 t1과 같은 거야. 다시. 그런데 얘는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저기 있는 거야. 델타 t가 뭐야?
얘네 둘의 간격이잖아. 그치? 그럼 순간 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변화량을 무한히 0에 가깝게 만드는 거거든. 델타 t를 0으로 보낼 때에 델타 t분의 f의 t1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의 t1이야. 델타 t를 h로 바꿔주니까 우리가 그 전에 배웠었던 봐야지 t1에서의 미분 계수하고 같다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함수가 문제에서 주어져. 함수가 주어져. 시간을 집어넣으면 위치가 나오는 함수가 주어진다고. 시간에 대한 위치 함수가 주어진다고. 근데 그 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순간 속도가 되는 거야. 그냥 순간 속도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세 번째. 근데 여기서의 순간이라고 하는 건 보통 생략 가능합니다. 순간자 빼고 그냥 속도라고 얘기하면 나 지금 현재 순간 속도로 얘기하는 거야. 그냥 순간을 보통 생략 많이 해요. 너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지금 우리 부산 가고 있어. 아버지 지금 우리 속도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아빠 지금 순간 속도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잖아.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봐봐. 아빠 지금 순간 속도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봐봐. 너무 현실적 아니냐? 몰라 이 새끼야. 하지만 뿌듯하실 거야. 뿌듯하실 거야. 자, 자 이거 보세요. 자, 순간 속도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순간 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야.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그게 속도야. 그럼 순간 가속도는 뭐겠어? 시간에 대한 가속도. 이 가짜가 더할 가짜잖아. 속도가 더해지는 거지. 속도의 변화율이거든. 잠깐만. 위치의 변화율이니까 f 프라임의 위치였지. 그치? f 프라임이었지. 그럼 얘는 이게 속도잖아. 얘가 바로 뭐냐면은 속도 함수예요.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 함수가 되고요. 이거 v입니다. 속도를 영어로 velocity. velocity. 자, 가속도는 영어로 그렇지. excellent 아니야. 자, excellent는 아이스크림 이름이지. 그럼 얘가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은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가속도는 v 프라임의 t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위치 함수를 한 번 미분하면 속도 함수가 되고 속도 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함수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뭐인 거야? 위치 함수를 어떻게 하라고? 미분을 두 번 하는 거야. 근데 두 번 미분하는 것을 이계도함수라고 하는데 근데 그 이계도함수라는 단어는 니네들 미적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계도함수가 가속도함수야.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얼른 필기. 맞아. 그렇게 얘기해. 자, 보자. 자, 문제 보겠습니다. 316번. 지상 30m의 높이에서 매초 25m의 속도로 똑바로 위로 던져 올렸대. 돌을. 미친 거죠. 지 머리로 떨어질 텐데. 그렇죠? 그런 형이 실제로 선생님 어렸을 때 있었어요. 이따가 얘기해 줄게. 자, 돌의 대처 후에 지상으로부터의 높이 h라고 하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가 나온 거예요. 높이라고 하는 위치가 나온 거죠. ht라고 하는 함수가 나온 거예요. 문제 316번입니다. 보시면은요. 30 플러스 25t 마이너스 5t 제곱이에요.
자,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던진 지 2초, 3초 후에 속도를 구하여라. 2초, 3초 후에 속도. 그럼 뭐 구하라는 얘기야? h 프라임의 2. 자, 그럼 미분에서 h 프라임 t를 먼저 구하셔야 되겠죠? 25 마이너스 10t야. 그러면 h 프라임의 2는 2 집어넣으니까 20 빼니까 5. 즉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야. 내가 위로 돌을 던져 올렸어. 2초일 때 속력이 5지. 아직 중력의 영향을 받고는 있는데 아직도 속도는 5인 거야. 25에서부터 속도가 줄어드는데 아직 5야. 그러다가 h 프라임의 3을 구해봤습니다. 마이너스 5지. 그러니까 2초와 3초 그 사이에는 얘가 떨어진 걸로 바뀐 거지. 자, 그러면은 문제. 괄호 3번하고 똑같은데요.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시간은 언제겠니? 속도가 뭐가 되는 거야?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 그렇지. 괄호 3번 먼저 풉니다. 그래서 최고 높이는요. h 프라임의 t가 속도인데 0이 되는 시간을 구하시면 그게 바로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의 시간이야. 얼마야? 저게 0 되려면 2.5지. 야, 25 마이너스 10t가 0이 되는 t는 그래 2분의 5라고 하자. 2.5. 즉 2.5초에는 얘가 최고 높이에 도달해 있어. 자, 그럼 다시 그때의 높이는 얼마야? 최고 높이에 도달. 내가 돌을 쫙 던졌어. 최고 높이까지 올라가서 그 높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러면 h의 2분의 5를 계산하시면 이게 바로 최고 높이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가니? 괄호 2번. 이 돌이 땅에 떨어질 때 속도를 구하시오. 땅에 떨어지는 순간이야. 그럼 높이가 뭐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결론. 나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무조건 시간부터 구하는 거야. 어떻게 했어? 시간 구해서 최고 높이 구했지. 시간을 대입하지.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을 구해야 되는 거야. 괄호 2번. 이 돌이 땅에 떨어질 때 속도를 구하래. 그러면 땅에 떨어질 때 시간을 찾아야 된다고. 땅에 떨어질 때 시간이 땅에 떨어지는 시간은 높이가 0이 될 때지. 땅에 떨어지는 건. 됐니? 그러면 방정식 푸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30 플러스 25t 마이너스 5t 제곱이 0이 되는 t의 값은 5냐? 아닌데. 몇 초냐? 내가 할게. 6초죠. 됐어? 6초일 때 높이가 0이 되거든. 즉 6초일 때 땅에 떨어져.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야? 땅에 떨어질 때의 속도, 때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h 프라임의 6을 구해야 되는 거야. 됐어? 땅에 떨어질 때 속도니까. h 프라임의 6이죠. 60 빼죠. 35죠. 마이너스 35. 땅에 부딪히는 순간 이 돌의 속도는 마이너스 35m/s 뭐 이렇게 되는 거겠지. 괄호 4번. 처음부터 땅에 떨어질 때까지의 평균 속력을 구해라. 평균 속력이야. 됐지? 속력은 이동 거리를 구해야 돼. 얘가 최고 높이 도달할 때까지 몇 미터 이동하니? 참고로 얘 30m 높이에서 던졌다. 최고 높이가 얼마였어? h의 2분의 5 집어넣어서 계산해 볼까? 2분의 5 집어넣으면은 30 뭐야 왜 30 나와? 4분의 125니? 그러면은 30 플러스 4분의 125지.
60점 몇 미터가 이렇게 될 거야. 그치? 60점 몇 미터가 돼. 즉 60점 몇 미터가 위치라고. 그럼 이동한 거리는 이만큼 이동한 거리인 거지. 지금 높이는 처음에 30m에서 던졌거든. 됐니? 그럼 괄호 4번. 평균 속도는 자, 땅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이 6초였죠. 총 시간분의 이동거리 4분의 125만큼 올라갔다가 어떻게 했어? 떨어지죠. 이게 최고 높이잖아. 그만큼 떨어지죠. 그래서 30 더하기 4분의 125만큼 떨어지는 거라고. 여기니? 내가 옛날에 살던 동네에서 지금 이름도 기억이 나. 정보석인가 정보성인가 하는 형이었는데, 근데 그 형이 살짝 부족한 형이었어. 근데 그 형이 나를 되게 좋아했어. 나 3살 4살 때 애기야. 그러니까 나는 기억이 안 나. 부모님의 얘기를 들은 거야. 3살 4살 때였는데 그 형이 나를 되게 귀여워하고 좋아했거든. 그 형이 나보다 내 기억에 한 4살인 아니야. 7살인가 많았을 거 아마. 나보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지. 근데 그 형이 그러니까 약간 그랬는데 되게 착한 형이었어. 근데 왜 약간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힘이 세지. 힘이 세. 그 형이 힘이 엄청 셌었어. 근데 감나무가 있었는데 감나무에 감이 열려 있었는데 이 형이 그거 내가 감을 보고서 먹고 싶어 했나 봐. 그리고 이 형은 착하잖아. 나에게 감을 따주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돌을 던져서 감을 떨어뜨리려고 했어. 근데 보통 그러면 돌을 요만한 걸 던지지 않니? 그 형은 이만한 돌을 던진 거야. 그래서 위로 이렇게 던진 거야. 근데 그 형 머리로 돌이 떨어졌네. 어, 심하게 많이 다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내 주변에 어머니가 있었겠지. 내가 어리니까. 바로 그 형을 업고선 뛰어서 병원에 가서 그 형 나중에 봤는데 살아났다고 알고 있어. 살아났다고. 죽을 뻔했다고 알고 있어. 근데 더 심해진 거야. 더 심해지셨어 그 형. 안타깝지. 응? 아 최근은 없지. 근데 선생님 사는 광명시에 그 형도 살아. 예전에 그랬었어. 내가 고등학교 땐가 중학교 땐가 들었어. 아직도 광명시에서 지나가다 마주쳤다고 우리 누나가 지나가다 마주쳤다고 얘기를 들었거든. 잘 살겠지. 착한 형이었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돌은 머리 위로 던지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왜? 땅에 떨어진 순간의 속도가 땅에 떨어진 순간의 속도가 얼마였지 아까? 몇 번이었냐? 마이너스 35m/s. 어? 운동 에너지 구해볼까? 어. 2분의 1 mv 제곱이냐? 2분의 1. 자, 한 요만한 돌이면은 대략 한 3kg 정도, 2kg 된다고 치자고 그냥. 자, 2kg죠. 근데 킬로그램은 안 되지. 뭐로 바꿔야 돼? 그람으로 바꿔야 되지. 응? mv 제곱? mv 제곱 질량으로 계산하는 거 맞아. 2분의 1 m v 제곱 얼마냐? 자, 이만큼의 에너지가 너의 머리로. 비껴 맞으면 좀 에너지 전달이 적겠지. 그래서 그거 있잖아. 아니 됐어. 각도에 따라서 또 아무튼 자 그렇게 돼요. 318번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에 대한 함수라고 나와 있어요. 318번 위치 함수입니다. 자 P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시각의 T를 구하라. 야 그러면은 얘들아 위치가 바뀐다란 얘기는 위치가 바뀐다란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위치가 바뀐다는 얘기는 이렇게 가다가 내가 뒤로 가잖아. 그치? 그러면은 뒤로 가기 위해서는 잠깐 멈춰야 돼. 알겠니? 속도가 0이 된다는 얘기야.
자, 318번이에요. 아, 금방 끝낼게. 좀만 참아. 이러면 시간 더 오래 걸려.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가 요렇게 된대요. 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분 때리셔야 됩니다. 미분을 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이게 속도죠. 이게 velocity, 속도입니다. 는 0이 되는 시간을 구하시면 되고요. t는 2 또는 8이라고 나오니까 2초, 8초의 위치가 바뀌어. 아니, 속도가 방향이 바뀌어. 무슨 얘기냐?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거든. 얘가 맨 처음에 이렇게 가. 그러다가 2초일 때 방향을 바꿔. 그러다 8초일 때 또 방향 바꿔.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다시 이런 얘기야. 3차 함수지. 이렇게 생긴 거 이해가 가지. 얘를 눌러. 눕혀. 그게 얘의 움직임이야. 눌러서 눕힌 게 얘의 움직임이라고. 알겠지? 자, 괄호 2번. 뭘 구하래? 최대 속력을 구하래. 그러면은 VT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 VT가 지금 함수 우리가 구해놨죠. 뭐예요?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이고요. 꼭지점에서의 값이 최대값이죠. 얘는 잠깐만, 절대값을 구하는 거지. 잘 봐. 속도와 속력의 차이는 뭐냐? 속도는 방향이 존재하니까 음수, 양수가 존재를 해. 근데 속력은 내가 이쪽으로 2m/s로 가는 거랑 저쪽으로 2m/s로 가는 거랑 똑같아. 속도는 2m/s 마이너스 2m/s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속도거든. 절대값 씌우는 거야. 얘의 최대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자, 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5, 얼마죠? 그렇지, 마이너스 9죠. 5, 마이너스 9야. 영 집어넣으면 16이지.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근데 시간이 몇 초부터 몇 초지? 2초에서 9초까지야. 2초일 때 얘 속력이 얼마니? 2초일 때 속도. 2는 4. 마이너스 20 플러스 16. 2초일 때 속도가 0이네. 6초. 9초. 9초 집어넣으면 9, 9, 81. 얼마 나오니? 7 나오니? 9초에서의 속도는 7이 나온다는 얘기야 지금. 그럼 얘 함수는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절대값이잖아. 알겠니? 그래서 얘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됐어? 최대값 얼마? 9. 언제? 5초일 때. 속력은? 속도는 마이너스 9야. 속력은 9가 되는 거야. 빨리 하고 끝낼게. 잠깐 기다려. 어. 누구? 그래? 빨리 필기하세요. 쓸 거 빨리 써. 니네들 과제 해야 돼. 속도가 속도 쉽지 않아. (321번이에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그래프입니다. 속도 그래프예요. 속도 그래프예요. 그럼 뭐예요? 미분된 놈인 거죠. 그렇죠? 속도 그래프니까. 자, 오른쪽 그린 것 같아. VT는 T는 2를 제외한 구간 0과 3 사이에서 미분 가능하대. 2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대. 꺾였다는 뜻이야.
여기는 함수가 바뀌긴 한데 스무스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이야. 자, 다음 구간 0에서 1에서 원점과 1,K를 잇는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난대. 1,K를 잇는 직선과는 한 점에서 만난대. 다음 원점과 1,K를 한 점에서 만난다. 다음 중 점 P의 시각 T에서의 가속도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라고. 그럼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 접선의 기울기의 변화를 잘 보라고. 접선의 기울기가 엄청 컸는데 점점점 작아져. 그치? 그래서 컸는데 작아지다가 0이 돼. 이해가 가니? 그 다음에 0이지.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0이 돼. 미분하는 거야 지금은. 그러다가 어떻게 돼?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지. 접선의 기울기가 갑자기 음수가 나왔어. 그래서 음수. 이렇게 되는 아이야. 됐니? 자, 근데 얘가 지금 사실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접선의 길이가 점점점 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좀 자세히 보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점 커져. 양수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었다가 점점점 커지거든. 0이었다가 점점점 커졌다가 다시 줄어들어. 자, 정답 찾아보자. 뭐야? 그래프 개형은 1번, 2번 다 가능하고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높이가 다르죠. 높이가 다르죠. 얘가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문제에서 보시면요. 직선과 1,K를 잇는 직선은 잘 봐. 원점과 1,K를 잇는 직선은 교점이 하나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떠한 한 점은 접선의 기울기가 1,K 기울기, 즉 K가 되는 거거든. 다시 얘기할게. 얘는 이 중에서 K라는 값을 한 번 가져야 돼. 함수 값을. 그래서 정답은 뭐야? 왜 보기 중에 없냐? 1번 안 되는데? K가 안 되잖아. 이거 보기가 날라갔나 보다. 그냥 1번이라고 합시다. 야, 3번은 당연히 틀렸지. 왜? 1과 2 사이에서 K라고 가속도가 일정해.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뜻은 속도는 계속 더해지고 있다는 뜻이야. 가속도가 0이어야 되죠. 2번이라고 돼 있다고?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그랬는데? K를 일 때 기울기가 그러면은 K가 됐다가 다시 줄어드는데? 아닌데? 1,K를 이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난다고 그랬잖아. 그렇네. 내가 해석 잘못했네. 1,K를 이은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거든요. 원점과 1,K를 이은 직선이 있었는데 한 점에서 만나려면은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거든.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K보다 더 큰 거지. 그치? 그래서 2번이 맞네요. 323번 빠르게 하자. 키가 180cm인 사람이 4m 높이의 가로등의 바로 밑에서부터 일직선 위를 매분 88m 이거 별표 쳐라.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온다. 매분 88m의 속도로 걸어갈 때 그럼 88이라는 건 뭐야? 88m/min. 자, 180인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야. 키가 선생님 말하되 4m 높이의 가로등의 밑에서 얘가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가로등이 이렇게 해서 4m짜리가 있는 거야. 얘가 앞쪽으로 걸어가고 있어. 됐지? 매분 88m의 속도로 일정에 걸어가고 있대. 이 사람 머리끝의 그림자의 속도를 구하래. 그러면은
이렇게 돼서 머리끝의 그림자는 여기에 새겨지지 이렇게. 그렇지? 그럼 이 머리끝은 속도가 얼마일까 이 얘기야. 자, 다음 얘의 위치가 어디니? 매분 88m씩까지. 그래서 분 시간을 즉 분 시간을 t라고 둘게요. 1분이면 1이 되는 거고 t가 2분이면 t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동한 거리는 88t가 되는 거지. 다음 그림자는 여기 머리끝의 그림자는 0부터 여기까지가. 얘가 만약에 여기에 왔어. 그림자 머리끝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그치? 그럼 얘 머리끝은 어디 있을까? 여기서는 얘 키가 얼마야? 1.8m야. 키가 1.8m야. 1.8 대 4는 여기에 길이를 x로 잡으면 닮은 비 쓸 거야. 1.8 대 4는 x 대 x 플러스 88t. 됐니? 그러면 4x는 1.8 갖다 곱하니까 1.8x 플러스 1.8 곱하기 88t. 그러면 x는 4 마이너스 1.8이니까 2.2니? 2.2 분의 1.8 곱하기 88t. 계산하면 얼마니? 됐어? 4인의 4, 4, 8에 32, 72 맞냐? 72t가 되는 거지. 그러면 x가 72t니까 결론 가로등 밑으로부터 그림자의 머리 끝까지의 총 길이는 여기다가 72를 더하니까 160t 미터가 되는 거지. 됐죠? 이게 바로 그림자의 머리끝의 변화량이야. 자, 그럼 그림자의 속도는 위치가 지금 160t라고 1분일 땐 160m, 2분일 땐 320m. 이게 얘 위치라고. 위치 함수가 찾아진 거야 지금. 머리끝의 위치 함수가 찾아졌으니까 그걸 뭐 하면 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지. 정답 160m per minute. 속도니까 단위 맞춰주셔야 되고요. 단위 때문에 이거 틀려오거든 활용 문제에서. 그럼 그림자 길이의 순간 변화율. 그림자 길이는 뭐야? x가 그림자 길이지. 그림자 길이의 순간 변화율. 결국엔 속도 구하라는 얘기라고. 변하는 속도 그런 거야. 얼마야? 72가 되는 거죠. 길이의 순간 변화율 뭐야? 미분이라고.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 같은 거잖아요. 한 문제 풀면 끝나니? 자,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줄게요. 잘 보세요. 이거 그냥 여러분들 어차피 영상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건널비의 순간 변화율.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건널비 식이 ft라고 한다라면 그것의 순간 변화율이잖아. 뭐 구하라는 얘기야? f'의 t를 구하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니? 건널비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서 건널비의 순간 변화를 구하라니까 f'의 t를 구하라는 얘기야. 근데 순간 변화를 구하라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 반지름의 길이가 10cm인 시간을 구해야 되는 거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2mm의 비율로 증가하는 공이 있다. 공이야, 공.
처음 공의 반지름의 길이가 0cm로 시작한다.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10cm일 때,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10cm가 되는 순간 시간은 얼마지? 50초가 지난 거죠. 그때에 건널비의 순간 변화를 구하래. 그럼 FT를 먼저 구하자. 건널비는, 야, 반지름을 생각하자. 공이 있어, 구가 있어, 공. 반지름이 시간에 대한 걸로 보자면은 2mm는 몇 센치니? 단위 다 맞춰줘야 돼서 0.2cm지. 그치? 그러면은 0.2 곱하기 t가 바로 얘의 반지름이야. 어떻게 되는 건데? 1초일 때 0.2cm, 2초일 때 0.4cm 맞잖아. 그러니까 0.2 곱하기 시간이 바로 얘의 반지름이 된다고. 태강아, 인사 그만하고. 그럼 얘의 건널비는 어떻게 되지? 건널비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되니? 3분의 4파이 r 제곱이야, 4파이 r 제곱이야? 4야, 3분의 4야? 자, 4분의 3? 3분의 4 아니냐? 내가 헷갈리니? 건널비가 4파이 r 제곱이고 부피가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야. 그러면 FT는 4 파이 r 0.2t 그 다음 제곱 이렇게 되면 된다고요. 그럼 얘는 0.04 곱해야 되죠. 0.16t 제곱 파이. 근데 얘를 뭐 해야 돼요? 미분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2 갖다 곱하니까 0.32 파이 t. 근데 지금 시간 t가 50이야. 얼마야? 16이 되는 거죠. 50을 곱하면은 16. 50 곱하면 3.2 곱하기 5잖아. 16 맞아. 반지름의 길이가 10cm일 때 역시나 시간은 50일 때야. 부피의 순간 변화율. 그럼 부피에 관한 함수를 GT라고 하자. 부피는 3분의 4 파이 반지름 0.2t지. 세제곱. 미분해야 되겠죠? 어떻게 되죠? 이게 0.008t 세제곱이거든. 그러면 3이 앞으로 튀어나오지. 4파이 곱하기 0.008t 제곱이야. 자, 이제 여기다 뭐 집어넣어야 되죠? 50 집어넣어서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50 집어넣으면은 2500 얼마 나오냐? 이거 4 곱하면은 만을 갖다 곱하는 거네. 80이 정답으로 나오죠. 어? 여기까지입니다.